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지금껏 말문트기 영상에서 의문문을 꾸준히 연습해오면서 얼마 전부턴 동사를 활용한 의문문이 아닌 비동사를 활용한 상태 서술어 의문문도 같이 연습하고 있죠. 특히 상태 서술어들은 더더욱 자주 입에 붙여 연습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은 3가지 상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나 외모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질문이나 표현을 자주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군가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연예인을 두고 스무고개처럼 맞추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누군가를 한 명 떠올립니다. 먼저 시작할 때는요, he or she 해서 he인지 she인지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면 돼요. he or she, he.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es he do? 그래야 이 카테고리가 좀 줄어들겠죠? 그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외모로 물고 싶으면요, 방금 생기다라는 서술어를 영어로 처리할 때는 look like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할 때는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지만 What does it look like? 라고 what을 써서 표현하는 걸 주의하세요. 원래 직역하면 뭐뭐처럼 생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외모에 대한 대답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키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크다 작다는 아시죠? tall, short 이런 건 괜찮은데요. 보통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요, average height 정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키 그냥 short 쓰셔도 되는데 여자들한테는 아담하다라는 표현으로 petite를 쓸 때도 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나온 단어고요. 프랑스어에서는요, 그냥 똑같이 작다란 뜻으로 short 또는 small과 같은 뜻인데요. 영어에서 프랑스어 단어를 쓸 때는 약간 어조를 완곡하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격을 말하고 싶으면요, 뭐 말랐거나 약간 통통하거나 정도로 구별을 해가지고 날씬해 또는 말랐어는 he's slim, 그 다음에 약간 통통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으면 he's chubby 정도의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날씬하지도 뭐 뚱뚱하지도 않으면 그냥 보통 체중이야, 보통 체격이야 정도 얘기하고 싶으면 he's average weight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생겼으면 he's handsome 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데요. 그것과 함께 good look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good looking에서 따가지고 잘생기진 않았는데 우리 그냥 뭐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가볍게 그럭저럭 생겼어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good 대신에 okay looking 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그렇지만 외모에 대해 이렇게 상대방 눈앞에서 말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요. 헤어스타일을 표현할 때는 동사 하나를 조금 챙겨드리면요, have를 쓴다는 거, 이것만 짚어드릴게요. 그는 머리가 길어. He has long hair. 그는 머리가 짧아. He has short hair. 우리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외모 설명을 듣다가 아예 대놓고 닮은 사람 없냐고 묻고 싶을 때 닮았다라는 서술어는 Who does it look like? 로 처리를 합니다. 아까 어떻게 생겼어는 What does it look like? 라고 했죠. 나이를 물어볼게요. 몇 살인데? How old is he? 질문은 쉽죠. 그러면 이제 나이 대답하는 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몇 살인지 정확히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7이에요. He's 47 years old.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충 40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he's in his 40s 라고 합니다.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번에 배웠죠. Speaking of age, 아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살이라기보다는 개월수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워낙 몇 달 사이에 발달 차이가 크니까요. 그럴 때 얘는 8개월 됐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면요, 8개월 됐어요 라는 서술어를 He's 8 months old 라고 하면 됩니다. 직역하자면 8개월만큼 늙었네요. 또 다른 상황에서 우리 앤 100일 됐어요 라고 하고 싶으면요, 이제 아시겠죠?
He's 100 days old. 이런 식으로 나이 서술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직접 어떤 표현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을 맞춰보세요. What does he do? He is a singer.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long hair. How old is he? He is in his 40s.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오늘을 기준으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가수분들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만으로 아직 40대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호님이나 박완규님처럼요. 실제로 연습할 땐 보다 구체적인 표현들을 써서 여러 번 질문하고 익혀보세요. 이거 많이 해보시면요. 정말로 누군가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패턴이 잘 있거든요. 효과 좋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에 공감해주는 서술어들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기분과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많죠. 특히 이런 부분들, 이 영어 형용사는 쉬운데 우리말로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연습해 보세요. 나 내일 면접이 있어.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너 떨리겠다. You must be nervous. 내 친구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싶으면 must be를 쓰면 됩니다. 나 지갑 놓고 왔어. I forgot my wallet. 당황스럽겠다. You must be embarrassed. 걱정되겠다. You must be worried. embarrassed는요. 당황스럽다 했을 때는 쉽게 잘 나오는데요. 또 언제 쓸 수 있냐면 쪽팔려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I was embarrassed. 우리 이웃집이 너무 시끄러워. My neighbor is too noisy. 짜증나겠다. You must be annoyed. 명수 A 받았어. 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명수's got an A. He didn't study at all. 너 배 아프겠다. You must be zealous. 나 A 받았어.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주어만 바뀌고 있죠. I've got an A. I didn't study at all. 그 주어 하나 바뀐 걸로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완전 좋겠네. You must be happy. 컴퓨터가 안 돼. My computer isn't working. 짜증나겠다. You must be annoyed. 걱정되겠다. You must be worried. 나 오늘 첫 데이트야. I have my first date today. 너 완전 설레겠다. You must be excited. 나 어젯밤에 혼자 공포영화 봤어. I watched a horror movie alone last night. 완전 무서웠겠다. You must be scared. 완전 좋았겠다. You must be happy.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는 게 꿈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참고로 제가 어젯밤에 혼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last night과 alone을 붙였는데요. 이 부분들은 뒤에 강조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I watched a horror movie alone last night. 보통은 이렇게 쓰지만요. I watched a horror movie last night. 나 어제 공포영화 봤어. alone. 그것도 혼자서처럼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덧붙여서 연결하면 돼요. 원래 영어란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맛집 투어에서 쓸 수 있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라는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라는 표현도요. 동사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동사를 활용해 상태로 처리하는 게 둘 다 가능한데요. 특히 우리의 감각으로는 How long do I have to wait? 이라고 보통 나오겠죠. 이렇게 동사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영어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 비동사를 활용한 좀 더 짧은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How long is the wait?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솔직히 이 표현이 바로 나오시는 분은 사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감각에서는 이런 구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답할 때도 몇 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You have to wait for 30 minutes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요. 조금
너 이만큼 기다려야 해 라는 표현으로 좀 직설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아까 How long is the wait? 라고 물었기 때문에 There will be a wait of 30 minutes 라는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 이만큼 기다려 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완곡하게 들려요. 그러니 우리도 이 패턴 한 번을 익혀볼 건데요. 그냥 외우고 쓰면 잘 안 나오니까 연습하기 좋은 상황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마다 음식에 따라 기다릴 수 있는 최대치가 다르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김치찜, 곱창집, 닭갈비찜, 아구찜집, 짬뽕집, 막국수집, 초밥집 등등 내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이 음식들 각각에 대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How long is the wait? There will be a wait of 30 minutes. Would you like to wait? 30분 정도 기다리겠다 싶으면 yes. 안 기다린다면 no, I'll come some other time. 다음에 올게요 라는 표현이죠. 이때 30분 말고 20분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고 스스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넣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 표현이 조금 더 잘 익을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How long is the wait? There will be a wait of 30 minutes. Would you like to wait? No, I'll come some other time. 다음에 올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How long is the wait? There will be a wait of 30 minutes. Would you like to wait? No, I'll come some other time. 다음에 올게요. 오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잘 아는 서술어를 입에 익힐 수 있는 상황들 연습하는 방식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서 입에 잘 익혀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